안녕하세요, 양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가성비 사업이다 에어비앤비는 진짜 수익률이 좋다라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에어비앤비를 하겠다 네. 마음을 먹었는데 잘하셨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입지라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입지. 어디다 숙소를 구할 건지. 그럼 숙소를 구하는 기준이 먼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숙소를 구하는 기준, 원칙이 네. 있을까요, 그러면? 네네. 첫 번째는 보통은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만나보시면 내 집 근처를 되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집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내 집을 되게 많이 찾으실 거란 말이죠. 공고하지 않고요. 대신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정말 사업을 하실 거니까 사업을 하실 곳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집 근처 버리세요. 저희 수강생 중에는 대전, 부산, 성남, 분당에서 홍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방에서부터 홍대 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방에서 경복궁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어디 가까운 서울 근교라고 해서 그 근교에 에어비앤비를 한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얘기들을 입지 선정에 대한 기준을 잘 들어보시고 선정하시면 100점 100승하는 숙소를 구하실 거예요. 그러면 입지 선정의 원칙이 무엇인지 네. 공개해 주시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허가증을 받으셔서 에어비앤비를 하실 거죠. 네. 그러면 누가 오시는 거죠? 외국인 관광객들? 그렇죠. 관광객이 올 거죠. 네. 관광객들이 보통 갈 곳은 어딜까요? 관광지를 많이 맞죠? 가죠?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관광지로 오는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네. 즉 관광지 근처로 구하세요. 첫 번째. 그러면 우선 서울 지역만 얘기를 해드리면 서울의 가장 큰 관광지는 어디죠? 네. 영동, 남대문 뭐 이런 데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명동도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 경복궁도 있겠죠. 네. 그리고 젊은이들의 거리 홍대도 있겠죠. 네. 네 번째 뭐 성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관광지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는 실제 남산타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낙산공원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케이팝 네. 데몬 헌터스에 이렇게 낙산공원에 올라가는 그런 곳이 있어요. 데이트하는 곳이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관광지 근교에 30분에서 1시간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실제 이제 숙소를 찾아올 때 타고 오는 교통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양 실장님은 해외 여행을 가시면 보통 무엇을 타나요? 저는 택시 아니면 지하철 탔던 것 같아요. 그렇죠. 택시 같은 경우도 많이 타고 지하철도 많이 타는데요. 이제 우리는 뭐 4명 말고 5명, 7명 이렇게 한꺼번에 오시는 외국인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이용하는 게 에어비앤비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지하철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많이 타시는데 지하철을 타실 때 공항에서 들어오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갈아타는 것보다는 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공항철도가 이렇게 쭉 오는 코스에 있는 곳 있죠. RX에 실제 RX 공항철도역이 있는 곳, 홍대라던가 뭐 마곡역이라던가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철도역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고 또 근데 공항철도역이긴 한데 막 30분씩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공항철도역 근처 500에서 1km 이내에 대한 부분으로 실제 찾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항철도가 안 다니는 곳은 그러면 지하철역이랑 가까우면 좋은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공항철도역은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요. 네. 홍대라던가 서울역이라던가 합정이라던가 마곡이라던가 이런 곳은 정말 서울역도 그렇고 홍대도 그렇고 거기에 공항철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일반 전철역 2호선 라인이나 5호선 라인이 우리 역세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5분에서 실제 7분, 10분 이내 거리가 정말 1급지라고 하죠. 네, 그래서 네. 지하철역과 가까운 500에서 1km로 공략하시는 것을 공고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편의시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네. 저희가 호텔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호텔 내부에 다 있어요. 실제 편의점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마사지샵도 있고요. 헤어샵도 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헬스클럽도 다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반 숙박업이 아닌 민박업을 할 것이니까 주택가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처에 뭐가 있어야 돼?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편의점. 그 다음에 호텔에서는 빨래를 맡기면 빨래를 다려서 다 갖다 주지만 우리는 빨래방에 맡길 거거든요. 그래서 빨래방, 다이소. 그리고 근교에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식사나 카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무도님이 생각하시는 베스트 입지 지역은 어디일까요?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로 기준으로 하면 첫 번째 한번 제가 양 실장님께 질문을 해볼게요. 관광지 30분 이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어디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동이 저는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명동이 좀 비싸긴 하지만 진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입니다. 명동은 실제 근데 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명동은 약간 비싸기도 합니다만 제1급지. 상가도 비싸고요. 심지어 거기 그 길거리 리어카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일단 명동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딜까요? 홍대입니다. 홍대는 정말 RX, 즉 공항철도도 오지만 실제 관광지도 가까워요. 홍대에서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30분이면 다 명동, 경복궁까지 다 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뭐니 해도 강남입니다. 네, 강남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죠. 네. 네 번째는 원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기도 하고 머무는 곳 어딜까요? 이태원이요? 맞습니다. 이태원입니다. 이태원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정말 요즘 표를 줄 서서 산다라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있는 어디죠? 경복궁, 종로에 대한 부분들도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진짜 5대 성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피해야 될 곳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외진 곳, 즉 지하철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또는 지하철은 있는데 10분 이상 걸어야 된다거나 또는 뭐 버스를 또 타고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덕후가 있는 뭐 숙소, 특이한 숙소라고 하면 모를까. 굳이 찾아가야 되는 숙소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오는 숙소는 지하철에서 10분 이상을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한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서울에 처음 오시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되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시거든요. 즉 오범 지역이나 뭐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이 아무리 좋아도 오는 코스가 너무 무서우면요 오긴 하죠. 근데 평점이 너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너무 모텔이 많거나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피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오는 곳은 실제 이제 관광을 하고 난 다음에 쉼을 갖기 위해서 숙소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싫을까요? 잠자려고 하는데 소음이에요. 실질적으로 너무 그 유흥가 그런 부분들의 중앙으로 들어가 보시면 10시나 12시가 돼도 계속 주위가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저희 팁이 때요. 아무래도 20kg 이상 되는 캐리어를 5명이 오면 5개에서 7개를 가지고 오거든요. 보통. 캐리어요. 네, 네, 근데 네. 캐리어를 저희가 뭐 택시를 아니면 콜밴을 불러서 딱 숙소 앞에 내리는 게 아니라 실제 지하철역에 걸어올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너무 언덕이잖아요.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겠네요, 네. 언덕이면. 그런데 이게 보통 한 번 올라가면 괜찮은데 올라갈 때 체크인 하기 전에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계단이 너무 많으면 힘드세요. 그래서 계단도 적정하게, 항상 게스트는 캐리어와 같이 오기 때문에 계단이 너무 많은 것은 좀 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입지를 정하고 나면 이제 네. 에어비 숙소를 구하러 부동산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네. 부동산에 가는 거? 부동산에 가는 건 너무 좋은데요. 네네. 진짜 그 부동산에 처음 가보시면 너무 떨리기도 하고 부동산 사장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네,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물어봐야 될지. 네. 근데 그 부동산 사장을 만나기 전에 준비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아, 네. 네. 뭔가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자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에어비앤비로 세팅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월세를 구하셔서 에어비앤비를 하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월세를 구해야죠. 그렇죠. 월세가 많은 부동산부터 먼저 찾으셔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양 실장님이 홍대에 숙소를 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홍대에 월세가 많은 부동산을 먼저 손품으로, 즉 손으로 네이버를 통해서 막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리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네. 월세가 많은 부동산한테 전화해서 실제 약속을 잡거나, 아니면 약속 잡은데 안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단 10개 리스트업을 하신 다음에 월세 물건을 좀 정리하셔서 가지고 가시는 거죠.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라고 오픈하시고 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사장도 다 알아먹고 이야기해 주고요. 모르면 설명해 주셔도 돼요. 후에는 실질적으로 임장에 대한 부분을 실시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에 대한 부분들을 만나기 전에 이제 내가 어떤 물건을 부동산 사장한테 오퍼할지 제언할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명확하게 정리해서. 투룸에 화장실 하나 2층짜리 보증료는 2,000에 월세는 한 150 정도 되는 걸 구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가지 않으시면 부동산 사장이 갔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집 구하러 왔어요. 네?
무슨 집이요? 그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런 정확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셔서 가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사장을 만났는데 네. 물건이 없다. 네. 거절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당하면 또 가야죠. 또 네. 가요. 왜냐하면 부동산 사장님들은 지역 베이스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 말고도 수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특히 핫플레이스라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물건이 원래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없으면 나를 위해서 도모, 즉 만들어 주시기도 할 거거든요. 임대인한테 이분 너무 괜찮은 분 계셔서 이 집 에어비앤비를 내놓으시면 월세도 잘 받으실 수 있고 이분이 너무 조용히 잘 진행하실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 주실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저를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만나시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한 곳의 부동산을 만나셨으면 저한테 약간의 호의도 보이고 반응도 있으시다고 하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시는 거, 또 한 번은 전화로 또는 문자로 만나시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한 2달만 해보세요.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은 진짜 저희 수강하시면서 강의 들으시면서 쓱 갔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괜찮으니까 다음날 저랑 미팅하고 있는데 바로 연락 왔어요. 그래서 지금 홍대에 3룸에 2베스 거의 800에서 900만 원짜리 숙소를 세팅하시게 됐어요. 임대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가 임대인의 연락처는 구할 수는 없죠. 그렇죠. 부동산 사장 주지도 않잖아요. 계약하기 네, 전에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을 통하는 게 아니고요. 피터팬 방구학이나 당근 부동산을 가보시면요. 임대인이 직거래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월세를 올리거나 위치가 좋은, 우리가 이제 입지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근방에 있는 월세로 올린 집, 전세로 올린 집을 직접 임대인과 연락해서 만나실 거잖아요. 그럼 집을 먼저 보러 가셔서 괜찮아, 너무 괜찮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임대인과 함께 얘기를 하시면서 설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저를 보고 이분한테 줘도 괜찮겠다. 월세도 더 나은데? 라고 하셨을 때는 충분히 주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부동산 피도 전략할 수 있고요. 실제 좋은 곳을 내가 찾았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임대인과 직접 연락해서 구하는 집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저를 어필할 수 있는 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임대인은 에어비앤비를 할 때 가장 걱정이 외국인들이 온다라는 건데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네. 안전하지 않다. 외국인들이 가족 단위로 오고 나면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해주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 숙소를 들어오면서 이 집을 들어오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잘 인테리어도 하고 매일 그 체크인 아웃 할 때 관리하면서 새 집처럼 관리할 거라는 내용,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거, 그리고 이미 나는 에어비앤비로서 검증된 자라는 거를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여주시면 임대인도 믿고 우리한테 숙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 현장에 임장하는 부분들과 임장하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임장 현장에서 받게 되는 거네요. 네, 약간 이제 좀 소음은 네네.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보시면서 임장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실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네. 다음 시간에는 임장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 실장님의 손품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